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칼이 워낙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누가 득점의 기회를 얻었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바로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득점하게 되면 이제 골 이러잖아요. 하지만 펜싱은 득점하게 되면 투쉐라는 단어를 씁니다.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채점할 때는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겁니다. 옛날에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이 뭐냐면 무공을 쌓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무공이라는 게 어느 순간 쌓이는 것이냐? 투쉐라는 말을 할 때 쌓인다는 겁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제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30대는 투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쿠퍼입니다. 저한테 제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괴로웠냐고 묻는다면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저는 2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 20대라는 신년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고 앞자리가 바뀌면서 정말로 내가 진정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선망하던 그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원했던 꿈꾸던 30대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세상이 무너질 듯 막막하고 인생이 망한 느낌을 받으면서 30대로 접어드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동네 동사무소로 예비군을 갔었던 29살 때였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한 살 위 형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예비군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그 순간이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형들은 30살이었고 제가 29살이었죠. 밥을 먹으면서 제가 형들한테 뜬금없이 이랬습니다. 형 30살 되면 무슨 느낌이에요? 했더니 30살? 뭐 30살 똑같은데? 그냥 앞자리만 바뀌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낀 그 느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아주 가볍고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똑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어찌저찌 저도 30살이 딱 되는 해에 저는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30살이 되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제 느낌도 똑같네 였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고 저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엄청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부모님한테는 귀여운 똥강아지였고 그닥 어른이 되지도 않아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그때 그 형들이 했던 말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느낀 건 그래, 내가 10대 때 선망했던 멋있는 사람들은 20대였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 선망하던 그 멋있는 사람들은 30대였고 30대가 된 지금 현재로서 제가 선망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은 40대였습니다. 제가 계속 성장하며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더 높은 사람들을 선망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였을까요? 제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때 투잡을 뛴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잠깐 제가 가라오케 손님들의 대리운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라오케에 호빠도 있고 해서 여성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게 서비스 차원으로 대리운전을 해줬는데 하루는 정말 너무 멋진 이 누님의 레인지로버 보그를 대리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셨고 그 성숙함에서 오는 그 성숙미가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한 30대 후반 같았는데 이 몸매며 얼굴이며 차며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을 때 너무 멋졌나 봐요. 저도 모르게 처음 봤지만 뭐에 홀린 듯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30대가 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손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놈 같지만 그때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대요? 웃으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대보다 더 재밌을걸? 지금 재밌죠? 30대가 되면 더 재밌습니다. 누나는 40대가 기대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뭐 차고 뭐고 그때 좀 미친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취한 사람은 건드는 게 아니라고. 아씨 이게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뭔가 지금 당장 제 인생에 제 답답함에 해답을 원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마냥 모든 게 즐겁고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30대? 제가 30대가 돼보니 30대? 나쁘지 않습니다. 너 20대로 돌아갈래? 하면 선뜻 오케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몸의 노화, 항상 말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에 좀 마탱이가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이를 먹어서 몸이 힘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건강한 30, 40대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먹고 산다고 신경 못 써서 나빠진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20대 때는 관리 없이도 팔팔했다면 30대 때 관리를 안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망가진다. 이 장기들의 노화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피부도 포함되는 거고,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눈도 침침합니다. 살짝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거지 체력에 이 살도 잘 안 빠지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해야 하나 싶은데 겁이 많아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의 겁이냐면, 어쩌면 세상을 좀 알아버려서 좀 사리는 느낌이 많이 생겼습니다. 20대 때는 이제 무대포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다면, 지금은 깨져도 보고 괴로워도 해보고 이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버려서 살짝 쫄보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것도 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인데, 시간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데 사실 이 마음의 여유는 좀 생겼다. 그러니까 좀 느긋해졌다. 말이 좀 이상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뭘 하는 게,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시간이 아까울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도 제 마음 한켠에는 좀 칠해졌다, 좀 여유가 생겼다. 이것도 팩트 체크해보면 당연히 30대가 20대보다 하는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이 정서적 여유가 20대보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뭔가 우리가 허황된 이상적인 꿈을 좀 쫓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대 때 재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이요. 그때는 뭔가 쫓기는 느낌으로 마음이 급했고 초조하고 불안했다면,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계획도 짜고 어느 정도는 현실 직시를 하다 보니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좀 칠해졌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30대가 되면서 장점이라면 20대에 비해서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 경험을 하면서 슬퍼보고 괴로워보고 외로워보고 기뻐보고 행복해보면서 점점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정 소모를 덜하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상황 그리고 의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적정선을 어느 정도 배워서 적당한 선에서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적당한 선에서 기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졌어요. 20대보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싶은지 비로소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면 더 생산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조금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마냥 이상을 쫓았다면 30대는 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일들을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요령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계산되고 예상이 되면서 플래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수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괴물들은 많다는 걸 느끼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나의 가치를 적합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확실한 건 20대보다 더 값진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실 겁니다. 저는 20대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홍대에서 이자카야도 운영해봤고 패션 브랜드도 런칭해봤고 모델 에이전시 어플 받는다고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아보고 이 거지 같은 일들에 휘말려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등등 20대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 제 자산이 되었고 그 계기들로 지금 더 큰 세상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5년, 10년이라는 말이 그닥 놀랍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5년 후, 10년 후 하면은 그런 날이 진짜 와? 세상 망한 뒤 아니야?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30대가 된 이후에는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먼 훗날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기가 2, 3년, 아니 1년도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는 지금 당장의 것들이 중요했다면 30대가 되고 나니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랄까요? 5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5년 전에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내가 초라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년엔 잘 되겠지, 5년 뒤엔 뭔가 되어 있겠지. 실천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30대가 된 이후에는 현재 지금보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큰 변화는 없더라도 조금씩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성장하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네요. 누구에게는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또는 황금기인 20대,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대는 다이아몬드 같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가공되지 않으면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20대는 모두가 자신이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는 그냥 돌멩이들입니다. 미성숙하기에 아름다울 수 있었고 연약하기에 순수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했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게 20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20대 때로 돌아갈래 하면 아니요, 저의 30대의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성공한 누님처럼 이제 비로소야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완성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가공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또한 가공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려 즐겨보겠습니다.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칼이 워낙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누가 득점의 기회를 얻었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바로 칼을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득점하게 되면 이제 골! 이러잖아요. 하지만 펜싱은 득점하게 되면 투쉐라는 단어를 씁니다.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싱에서 채점할 때는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겁니다. 옛날에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이 뭐냐면 무공을 쌓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무공이라는 게 어느 순간 쌓이는 것이냐? 투쉐라는 말을 할 때 쌓인다는 겁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제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30대는 투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